안녕하세요, 예소방입니다. 오늘의 공부 완섭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부 완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의 메일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고, 어떤 공부 방법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저에게 솔루션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부 방법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느낀 이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공부를 계속 유지하다가 공부를 좀 바꿔야 되겠다,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숙사 인강 1회도 하셨고 300개 정도의 주제에 대해서 공부한 후에 암기하고 이번 회차 시험을 보려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시험이 있었죠. 시험을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내가 준비가 안 돼도 일단은 시험장에는 가봐야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삼아서 전 회차는 어떻게 나왔을까 슬쩍 봤는데, 여기서 좀 의지가 꺾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공부 방향이 좀 돌아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숙사 공부 기간은 2개월 반, 그리고 공부 시간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실공부 시간은 9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쏟는 시간은 많은데 건지는 건 적은 것 같음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요 밑에 보시면 필유 소방기숙사 책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첫 번째는 300개 정도 주제에 대해서 암기하고 시험을 볼 정도가 됐었는가 가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2달 반이면 이제 막 한 100개 정도를 내가 마스터했으면 잘한 거거든요. 근데 300개를 처음부터 목표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회차 준비를 하겠다와 300개를 준비하겠다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 정도로 준비하고서 이번 회차에서 내가 준비한 것만이라도 쓰겠다라고 하면은 가능한데, 이 300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스터하는 거가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목표이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는 공부 시간이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6일 월화수목금토까지 이 루틴을 유지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게 조금 회복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다음날 아침 9시에 딱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 시간을 좀 조정해 가지고 실제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시간이라는 공부 시간, 실공부 시간, 앉아있는 시간은 12시간인데 실제 공부하는 거는 9시간, 효율이 조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효율은 내가 오랫동안 앉아있는다고 확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진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느끼기에 내가 나한테 주어진 공부 시간이 짧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입니다. 38살이라고 하시는데요, 요즘에 뭐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숙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장에서 유지보수 일을 7년 정도 하시고 시설관리 경험도 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격증을 6개, 9개 정도 취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사 자격증 중에 가장 어렵다는 전기기사까지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기숙사 도전하고 싶어서 저희 재무부 장관님 와이프의 허락을 받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게 처음에 우리가 50점을 만드는 공부에 들어가는 시간은 꽤 걸리거든요. 이 시간 동안은 웬만하면 그만두고 공부하는 게 좋거나, 아니면 아예 너무 편한, 아주 편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배우자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합격 때까지 그만두는 건 아니고 기숙사 공부의 기반을 잡기 위해 6월에서부터 8월까지 열심히 해보고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50점을 만드는 공부 방법이 있고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50점을 만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50점 만드는 공부 방법에 따라서 그 달성하는 기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분들마다 얘기하다 보면 50점을 만드는 방법은 참 다양하게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그 방법이 빠르게 50점을 달성할 수 있느냐, 좀 시간이 걸리느냐, 이 차이이고, 50점에서 합격까지 가는 공부 방법은 사실 그 방법이 대부분의 기숙사들이 비슷한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0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달성을 할 수 있는데, 50점에서 60점 가는 거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 방법을 알기까지 내가 노력하는 기간이다, 이거를 모르면 계속 떨어지는 거고, 이걸 알면 내가 50점 달성하고 나서 한 달 만에도 60점을 달성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직 기간 동안 이 50점 만드는데 1단계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사실
50점에서 60점 만드는 공부는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고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좋은데 사실 이건 조금 재밌습니다. 재밌고 내가 막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걸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짬짬이 공부하는 게 너무 수월한 건데 이게 50점 만드는 공부는 사실은 그렇게 짬짬이 하게 되면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짬짬이 공부하게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지금 이 휴직 기간 동안 50점 만드는 공부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시면서 60점을 어떻게 만들까 이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공부 스타일은 2번 정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강사님께서 목차 리스트에 중요한 것을 구분해 주셨는데 중요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유 교재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필유 교재를 가르치는 기술사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필유 교재 리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챕터에 대한 거, 하나의 문제에 대한 양은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다. 다만 이 교재 양 자체는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파란색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아무 표시 없는 게 최하위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 저랑 생각하시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안 되겠다, 이제 시험에서 손도 못 대겠다라고 판단, 주제를 정하고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되네요. 계산 문제도 못 풀겠고 유도 과정도 못 외우겠고 참 힘듭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접근은 좋습니다. 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개를 다 외우기 전에 시험을 좀 봐보겠다 라고 생각해서 접근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손도 못 대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일단은 답안 쓰는 연습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이 좋은데 지금 2달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다만 지금 이 답안 쓰는 연습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안 쓰는 연습은 혼자 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이 답안 쓰는 연습이 결국에는 60점 만드는 공부 방법과 유사한 건데 저는 이거를 이제 모의고사 반을 들으면서 그리고 기존에 합격했던 사람들의 답안을 보면서 연구를 해서 터득을 했던 거고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겁니다. 사실 50점 만든 공부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이 답안 쓰는 연습은 혼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계산 문제나 유도 과정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해결이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안 됐고 공부량을 많이 못 채웠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한 점 몇 개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중심 회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사진 한 장 보내드렸습니다. 초록색이 주제가 되는 것이고 노란색이 키워드인가요? 강사님이 외우라고 하시는 게 너무 많아서 머리 터지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솔루션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예시가 있는데 문제가 있고 이게 대제목이 있고 이게 중제목이 있고 본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 노란색이 키워드냐 라고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키워드는 이 본문 안에 있겠죠. 본문에 있는데 제가 공부 단계별로 키워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에 있는 키워드를 처음부터 내가 어떤 게 키워드인지 파악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을 쓰라고 나오면 헤드의 기준부터 써야 되고 헤드의 기준에는 설치 위치, 수평거리, 그리고 개방형 헤드, 그리고 조기 반응형 헤드, 표시 온도 정도를 써줘야 되는구나 를 먼저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단계별 암기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제목, 중제목을 외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라고 나와 있으면 헤드의 기준 써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설치 위치, 수평거리, 개방형 헤드, 조기 반응형 헤드, 표시 온도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는구나 까지는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가 이제 소제목 그리고 본문 키워드입니다. 지금 소제목과 본문 키워드 여기에서는 지금 소제목 없지만 이 본문 키워드까지 외우는 게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완벽하게 다 외우는 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 100개부터 선정합니다. 이 100개의 문제를 처음에는 대제목, 중제목만 다 외워가면서 회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제목, 중제목이 다 외워졌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소제목이 없으면 소제목 빼고 본문의 키워드를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벽하게 나머지 기준도 다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모범 답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100개 문제에 대해서 4단계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200개, 그 다음에 300개 이상
이렇게 확대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확대할 때도 동일하게 처음에는 대제목, 중제목 외우고 소제목, 본문 키워드, 그 다음에 완벽하게 외우고 그 다음에 모음 답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진행하시는 건데, 그러면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본문의 키워드는 어떻게 외워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설치 위치 기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장 반자, 그리고 천장과 반자 사이, 그리고 덕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폭 1.2m 초과의 하남의 설치를 다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쓸 수 있을 정도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사 시험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관리사 시험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서 써줘야 되는데 하나라도 놓치면 떨어지는 건데, 기술사 시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쓸 수 있으면 되고, 내가 한 단어만 쓸 수 있어도 그거를 한 줄로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천장에 설치 이렇게만 외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독을 반복할수록 그 외의 것들도 내가 외울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반자 정도 내가 추가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천장 반자에 설치 이렇게만 외우신다는 겁니다. 수평거리를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나중에는 물론 이게 다 외워야 되지만 이게 다 외우기 어렵다, 그러면 다 외울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참고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빼고 이 1.7에 대표되는 거 하나, 그러니까 뭐 특수가염물, 우리가 특수가염물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기타 구조가 2.1이구나, 내화 구조가 2.3이구나, 요 정도만 외워도 답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다 외우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다 외우게 되는데, 안 외우고 싶어도 자꾸 보니까. 근데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대표적으로 하나씩, 내가 하나씩 쓸 수 있는 정도, 답안에 녹여낼 수 있는 정도만 골라내시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읽으시다가 이렇게 대제목 읽고 중제목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어떤 거 정도 외워야 되겠다. 설치 위치 있는데 여기다 1번, 2번 빈칸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1번에 그냥 천장, 2번에 폭 9m 실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키워드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설치 위치에다가 1번, 2번 번호를 쓸 건데 그 번호에 한 단어라도 쓸 수 있을 만큼만 내가 키워드 선정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번 본문 키워드를 외우는 단계입니다. 이 다음에 자꾸 회독을 반복하면 이게 외우게 되는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필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가져가야 되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현재 목차를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사 공부를 할 땐 잘 통하던데 이건 뭐 거의 다 중요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진짜 백이 중요한 건지 쉽게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목차 공부법입니다. 목차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필유 강사분께서 이렇게 빨강색, 파란색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물론 기술자분께서 보시고서 하면 좋겠다, 문제 출제가 많이 된다, 중요하다 위주로 뽑으신 겁니다. 지금 봤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공부에 대한 어떤 확신도 필요하고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 있잖아요. 매우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 중에 100개를 선정하십니다. 이 100개를 아까에 말씀드렸던 암기 방법대로 하는데, 이 100개를 어떻게 선정하냐, 멋있어 보이는 거 말고 이 100개는 내가 봐도 키워드가 뭔지 알겠는 거. 그러니까 좀 쉬운 거죠. 쉬운 거. 그냥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르사티의 공식 유도 이런 거 잘 뭐 이해하려고 하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얘기만 들어도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뭐 발화 이런 것들 위주로 100개를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00개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게 되면 그나마 좀 이 기술사 공부에 대해서, 소방기술사 공부에 대해서 눈이 좀 넓어지거든요. 그때 또 내가 좀 익숙해지는 거 100개를 선정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건데 지금 내가 당장 만만한 문제부터 골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이해하려고 시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어차피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만만한 것들을 100개를 골라보십시오. 근데 100개를 골랐더니 매우 중요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목차 중에서 100개가 안 나오더라. 그러면 그냥 중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문제에서도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만만한 거 100개를 먼저 골라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술사님께서 공부하시는 모습을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 10개 정도의 토픽에 대해서 나는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서브노트화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예시를 들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틈틈이 좀 보고 있고 자료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워낙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많고 영상도 사실은 공부하면서 외에도 여러 가지 찍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메일 보내주신 것도 꽤 오래됐는데 제가 답장을 늦게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메일 오는 순서대로 다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의 공부완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2달 반밖에 안 지났습니다. 지금 한 3달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황금 같은 이 시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시기에 합격 목표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50점을 달성하자. 이 50점 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60점 만드는 공부는 조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시간 동안 내가 무조건 50점을 만들겠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